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혼니쌤입니다. 이번 시간 문법 문제 풀이죠. 977문제에서 문장편 524번 시작하겠습니다. 보기 밑줄 친 예로 적절한 것은 보니까 이렇게 한 번 있는 문장을 혼문장이라 그러고 두 번 이상 주어 서술 관계가 있는 것을 겹문장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겹문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이론대로 하면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에는 또 5개, 이어진 문장은 2개의 하위 문장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떠올리면서 1번, 2번, 3번, 5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단서들이 있었죠. 어미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정답인 1번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얘가 서술절을 아는 견문장인데요. 서술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정이 많으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라는 부사어는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요게 S1, 요게 S2, V2, 요것이 V1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즉 많으셨다. 뭐가 인정이 많으셨다. 인정도라는 보조사는 인정이 많다의 격조사를 탈락시키고 보조사가 들어간 거니까 괜찮죠. 할아버지께서는 이라는 S1입니다. 여기.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셨다. 요게 주어고 요게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즉 인정이 많다라는 주어 서술어가 할아버지께서는 이라는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견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장미꽃이 피었다라는 것이죠. 혼문장입니다. 나는 삶을 방식으로 산다. 그죠? 나는 산다. 혼문장이고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되다 앞에 오는 가는 우리가 복격조사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눈이가 이제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 보어, 서술어라서 혼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 서술어. 철수의 큰형은 커피를 먹는다 해서 큰형은 먹는다니까 주어, 서술어 하나인 혼문장입니다. 서술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525번 보겠습니다. 필수적 부사어라는 개념이네요. 원래 부사어는 부성분이라서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빨리 먹어라. 여기 먹었다라는 서술어 보면 도시락을 먹었다예요. 근데 맛있게라는 부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잖아. 근데 얘는 없어도 문장이 통하죠. 근데 없으면 통하지 않는 게 필수적 부사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네? 잘못 봤네? 이 과를 이걸로 봤다고 선생님이 착각했다. 뭐냐면 나는 아빠와 닮았다. 이런 거 잘못 봤다. 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해요. 얘는 이제 닮다라는 서술어가 꼭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가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보았다는 나는 영화를 보았다로 이제 주어, 목적어로 끝나는 것이죠.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3중간은 있으나 마나. 그런데 이 지역의 기후는 여기 전체 다 그냥 주어라고 보면 돼요. 적합하다 하면은 적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에 적합하다? 벼롱사에 적합하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정답 2번. 만났어요. 영희와 만났어요. 누가? 철수는 영희와 만났어요. 그럼 끝난 거야. 어디서 만난지는 필요치는 않아요. 그녀는 예쁘다로 끝난 겁니다. 장미꽃처럼 예쁘다. 기분 좋겠네요. 없어도 괜찮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고요. 526번 보겠습니다. 관형절인데 관형절은 아는 문장의 하나로서 체언을 꾸며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이 있어요. 관계관형절의 개념을 보시면 관형제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제의 한 성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거 보면은 봐봐.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한 체언이 관형절의 한 성분이다. 그러면 내가 서술어 좋아하다. 절이니까 서술어니까 좋아하다잖아요. 그럼 뭘 좋아하다? 이를 좋아하다. 이렇게. 자, 관형절 네가 좋아하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요 안에 관형절의 한 성분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 얘 같은 경우가 관계관형절입니다. 동격관형절은 관형 자체가 수식을 받는 체언과 동일한 의미다. 성분 생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완전한 주어 서술어 문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왔다. 그래서 사실과는 일치 의미상으로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2번이 동격관형절이고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태어났다. 언제? 2000년에 태어났다. 하나의 성분이죠. 여기 들어가야죠. 철수는 영호에게 자신이 읽던 책을 주었다. 자신이 읽던 책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읽었다, 책을 읽었다 이 사이에 들어가야죠. 책을. 사람들이 버리다, 쓰레기를 버리다 들어가야죠.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관계 관형절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517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안긴 문장의 기능을 파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안긴 문장은 이렇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있죠. 자, 기, 는, 이, 이거 엄마는 솜씨가 아주 좋다. 이거 서술절. 깊도록이니까 부사절, 기니까 명사절, 는은 관형절, 이는 부사절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은 명사절이라는 거 기, 명사 전성어미 미음, 기 판단하면 되죠. 주어의 기능이다. 쉽지 않다. 뭐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 하니까 주어의 기능이 맞죠. 이 남긴 문장은 관형절 맞죠? 친한테 제안한다, 수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들었어. 어떤 소리? 비가 오는 소리니까 맞습니다. 디귿의 안긴 문장은 부사어다. 이가 부사 파생 전미사인데 이렇게 소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죠? 소리도 없이 우리들은 밖으로 나갔다 하니까 얘는 이제 소리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런데 다른 부사어가 아니라 이 나갔다는 부사어가 아니잖아. 밖으로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나갔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3번 되겠고요. 리을의 안긴 문장의 주어는 안긴 문장이 음식 솜씨가 아주 좋다라는 서술절이에요. 전체는 주어가 다르다. 그래요. 자, 안긴 문장의 주어는 음식 솜씨가에서 명사 구가 되는 것이고 전체 문장의 주어는 즉 S1은 엄마는이 되는 거니까 다르죠. 미음 안긴 문장은 부사절이에요. 용언을 꾸미죠. 봐봐. 용언은 기타를 쳤다. 밤이 깊도록 쳤다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용언인 쳤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니까 적절합니다. 528번 보겠습니다.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거래요. 부사어는 주로 이제 용언을 꾸며주고 부사가 되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되고 용언에 부사의 전성어미가 붙은 용언에 부사형도 괜찮죠?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위치를 바꿀 수 있는가에서 기억은 예라 그랬고 미음은 아니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억은 철수의 영혼은 운동장에서 오지흠뻑도를 달렸다. 오지흠뻑도록 운동장에서라고 바꿀 수 있죠. 가능한 겁니다. 미음은 못이라는 부정부사는 따라가다의 바로 앞에만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안긴 문장인가 보면 니은 같은 경우는 도록이니까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되네요. 자, 리을은 미리을이죠. 리을은 빨리는 그냥 성분 부사기 때문에 절이 아니에요. 아니요가 맞습니다. 꼭 필요한가? 디귿은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디귿은 갑자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철수가 빨리 달리면 이라고 해도 괜찮죠. 근데 시옷은 사자가 없으면 안 되죠. 달리는 이 사자가 없으면 같은 인데 안 되죠. 얘는 이제 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전체 수식하는 부사어 같은 경우, 비읍 같은 경우 정말 그렇죠. 전체 수식해 주는 것이고 이응은 왜냐하면은 전체 수식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전체를 수식하는 게 얘는 이제 이렇게 거의 접속사 같은 그런 거여가지고 전체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때문이다와 호응하는 거라서 아니요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어주는 건가 했을 때 이응은 그래요. 얘가 이제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아니요이고 얘가 이제 왜냐하면이 이어주는 거다가 맞고요. 지읒은 이어주는 건 아니에요. 꼭 닮았다를 꾸며주는 성분부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9번 보겠습니다.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철수는 도서관에서 국어를 공부했다. 부성부 더했다. 부서성분은 관형어와 부사어가 부성분이에요. 얘가 이제 도서관에서라는 게 부사어고요. 잘이 부사어고 사과 같다도 부사어고 디귿에는 부성분이 없네요. 얘가 올챙이가 주어고 개구리가 보어고 되었다가 서술어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또 코끼리 코가 길다도 서술절인데
여기에 코끼리는 주어, 서술. 그러니까 바깥 아는 문장의 주어, 안긴 문장의 주어, 안긴 서술어니까 관용부사가 없습니다. 견문장이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얘는 주어 서술 한 번 있는 혼문장이에요. 이거는 여기 있는 니은은 잘리근의 관형절이 있고요. 디귿은 얘도 이제 보어가 하나 있는 혼문장이고 리을은 서술절이니까 견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니은의 관형절과 리을의 서술절만 해당됩니다. 기억에는 필수 부사어가 있는가? 철수를 공부를 했다, 국어를 공부했다로 되는 거죠?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성분부사인 잘이 있습니다. 괜찮고요. 디귿 리을은 문장이 주성분으로 구성되었다. 주성분이다. 그럼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것이 이제 주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디귿 리을은 주어, 보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니까 그러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수어절 아는 문장 구조는 리을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코끼리는 코가 길다 하면 길다의 주어, 길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코가 긴 겁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이라는 전체 주어의 서술어가 바로 코끼리는 코가 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어떻다? 서술어 하면 코가 길다 라고 이제 풀이를 하는 것으로, 즉 얘는 주어가 두 개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견문장 처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530번 보겠습니다. 생략된 문의 성분이 다른 것은, 그러면 이건 이제 아까 우리가 관계관형절, 도교관형절 526번 문제 풀 때 생략된 게 뭐냐를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자, 숙제를 하다예요. 누가 숙제를 하는 겁니까? 형이요? 동생이요? 형이 동생을 부른 거죠. 부르다의 주체가 형이에요. 숙제를 하는 것은 동생이 숙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생이 숙제를 하다니까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철수는 버스를 세웠어요. 영희가 탔어요. 영희가 뭘 탔어요? 버스를 탔다. 버스에 타다가 맞겠죠? 버스를 타다보다 버스에 타다겠죠? 아이고, 잘못 썼네. 버스에 타다. 얘는 이제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이마에 흐른다. 뭐가 흘러요? 땀이 이마에 흐르는 거죠. 얘는 흐르는 주체가 땀이니까 주어고요. 대학생이 되었어요. 누가? 형이죠. 얘도 주어이고. 열심히 공부해요. 누가요? 엄마가요? 아들이요? 아들이죠. 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했으니까 얘가 이제 주어 되겠습니다. 주어 아닌 것, 부사어는 2번이죠. 531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그랬어요. 주어. 1번. 주격조사 가가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라는 말 자체가, 주격이라는 말 자체가 주어의 자격이니까 주어의 자격을 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는 이 가에서 이렇게 4개가 있죠. 니은은 주어다 그랬는데 주어 아닙니다. 이거 같다의 주어는 그는이에요. 철수는 명사인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서 독립어이죠.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 2개라면 이제 이건 이중주어 서술절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문장이 꼬여버려서 안 돼요. 보조사 철수만, 만약 보조사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은는 도만이 보조사였죠. 은는 도만이 보조사다.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명사절이죠. 기니까 어렵다. 명사절로 안긴 문장 주어이다. 어렵다. 뭐가 어려운 거예요? 철수까지 도서관에 가기가 어렵다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누가 가는 거예요? 철수가 가는 거죠. 그래서 철수까지가 이제 보조사예요. 철수마저 철수까지 이런 식으로. 접속조사가 붙었던 주어다. 그래요? 철수와 영인은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532번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